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매너저가 한번 데이비드 치퍼필드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사진이 많아서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음.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 이제 53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리차드 로저스랑 노먼 포스터 사무소를 거쳐서 자기 사무소를 열었어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지금 블로그 두 군데, 스페이스 아카이브랑 도시 관찰자라는 블로그에서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개 이제 인용을 하자면, 나는 섬세한 건축이 평범한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많다. 건축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좋은 건축은 느낄 수 있다. 건물을 설계하는 건 애들 장난이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도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세 군데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물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건, 되게 건물이 묵직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볍고 미니멀한데 되게 뭘 많이 썼어요. 주로 돌을 정말 잘 쓰는 건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눈에 되게 잘 띄는데 그렇다고 튀지 않아요. 그리고 컨텍스트를 정말 중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건물은 제임스 시몬스 갤러리인데,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고요. 멋지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키데일리 같은 데 나왔던, 해상도가 좀 나쁘긴 한데 건물을 정면으로 딱 바라봤을 때, 하지만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접근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커다란 열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낡은 건물과, 이게 노이에스 뮤지엄이라는 새 박물관이라는 건물과 제임스 시몬스 갤러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이제 건물을 들어오면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반기는 건 이 무수히 많은 열주들. 실제로 240개가 넘는 기둥들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제임스 시몬스 건물은 이렇게 박물관 섬이라고 하는 베를린에 있는 뮤지엄스 인젤이라는 박물관 섬인데, 말하자면 이 제임스 시몬스 갤러리가 이 박물관 섬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스터 플랜으로 이 박물관 섬은 유네스코로 지정을 돼서 다 그 기념물 보호법을 받고 있는 건축물들이라, 외관은 대부분 건드리기가 힘들어서 보건 사업만 하는 그런 건물에 이제 새로운 건축물 제임스 시몬스 갤러리가 들어서게 됐고, 사실은 여기는 이 앞에 있는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물이랑, 그리고 뒤에 있는 노이에스 뮤지엄이라는 그 새 박물관도 제임스 치퍼필드가 이제 복원을 리노베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다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을 짧게 보자면, 이게 1층의 도면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의 도면이고, 여기에 커다란 건물이 있고, 커다란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을 들어서서 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아래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여기로 진입을 하게 돼서, 사실은 이 제임스 시몬스 갤러리는 제가 들어갔을 땐 두 개의 박물관을 이어주는 박물관 섬의 입구 같은, 매표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로는 다른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표를 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입장을 하는 거고, 뒤에 이제 아까도 보셨던 그 새 박물관, 이 건물이 이 박물관과 이 박물관을 연결해주고 있는 약간 커다란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이쪽 박물관, 지하를 통해서는 새 박물관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이 커다란 박물관으로도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2층으로 굳이 올라와서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가방이나 짐을 다 맡기고 다른 뒤에 있는 뒤편으로 있는 박물관에 가던가, 아니면은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뒤에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리노베이션한 새로운 박물관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동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강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제 건축적 프롬나드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기가 카페예요. 여기가 카페가 있고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강물이 반사가 돼서 천장에 이렇게 너울져서 빛이 반사돼서 움직이는 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열줄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온 입구거든요. 그 입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잠깐만, 이거 기둥 단순히 흰색 돌 아니었구나. 네, 흰색 돌이 아니에요. 자갈 네, 들어있는 거네. 네. 이 사람이 이 돌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테라조인가? 맞아. 테라조, 토미다시가 테라조 아니에요? 맞아. 이거 뭐- 발렌티노에도 사용한 재료지. 그러니까 이 돌을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맞아, 이 돌을 맞아. 진짜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이곳이 들어가면 입구인데 제임스 커튼 시몬스라는 예술이다. 사람에 대한 영역이 나있고 역시나 커튼을 쓰고 안에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와 돌로 사용돼 있고 이곳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그 뒤편에 있는 커다란 박물관 이름 까먹었는데 그거 지하로 한층 내려가서 이제 저 짐이랑 옷을 맡기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제임스 치퍼필드가 리노베이션한 뉴 뮤지엄 그 새로의 박물관으로도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입구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미니멀한데 자세히 보면 돌을 정말 다른 종류의 돌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천창 그리고 이제 난간이랑 맞춘 이 등들 이 등이 보면은 다 이게 모듈에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장 놀랐던 점들은 이렇게 커다란 박물관을 설계하면서도 디테일을 다 챙겨갔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왜 그거 안 해? 특히나 아니, 그런 디테일을 큰 규모로 하게 되면은 하기가 힘든 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점자 블록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놓치기 한편으로는 쉬울 수 있거든요. 특히나 화장실 같은 부분은 그냥 커다란 타일 쓰고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위기만 멋있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타일 선이나 이렇게 사소하게까지 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저는 느꼈어요. 사실은 놓치기 정말 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그래서 요것들은 그 예쁘다. 짐을 맡기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창이에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항상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물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야, 밑에 프레임을 저렇게 아래로 빼니까 창문이 없어 보이잖아. 이런 거 근데 진짜 요 잘했다. 창문은 사실 많이 썼어요. 많이 쓰는 건축가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함부르크에 있는 엘필하모니 헤르조그 드메론도 사실 요런 창문들을 좀 썼었고 사실 제가 휴가 여행 갔을 때 사우나에서도 파노마 사우나라고 꼭대기층에 전경을 바라보면서 알몸으로 사우나를 할 수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창도 약간 요렇게 아예 프레임이 아예 안 보이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왜냐면 지금 하는구나.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아래쪽에 프레임이 안 들어가 있잖아. 창문이 벽 바깥에 붙어 있는 거잖아. 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사실 일단은 오픈하는 거를 포기해야 되고 오픈을 하려면 그쵸. 저번에 우리가 봤었던 E2A처럼 바깥에 프레임을 걸어버려서 오픈을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냥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네. 창이 되게 여기가 끝입니다. 음. 이게 지하인데 이 지하로 가게 되면 새 박물관으로 연결이 되는 통로인데 이거를 제임스 치퍼필드는 고고학적 프롬나드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디테일을 보면 이런 난간이랑 열주들이 하나같이 열을 딱 맞는 그리고 이게 또 이 아래에 있는 계단 참이랑도 맞닿아지는 그 사이에 있는 거 물 빠지는 데지 저거? 맞아요. 물 색깔. 빠지는 데. 그렇구나. 물통. 이제 요거는 화장실. 제가 말한 디테일은 요런 거. 보통 저희 독일은 이제 요런 걸 쓰는데 요거 되게 민감하고 여기에 줄눈이 이렇게 가운데 오느냐. 이거 되게 저는 중시해서 보는 편인데 이 사람들 이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하는 건물들은 이 작은 버튼뿐만 아니라 뭐 출입구 그 사람 비상구 그거부터 시작해서 카비넷, 거울 다 타일이랑 맞아요. 다 맞아 떨어져요. 안 맞으면 여기다 테두리를 펼쳐서라도 모듈이랑 맞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입구와 이 선 그리고
난간이 따라가서 여기서 음. 끊기고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디테일을 음. 인상 깊게 보았고 음. 제가 말한 부분은 와우. 이게 점자인데 점자도 돌에 하나하나 다 새겨서 사실 여기 보면은 말하자면 파인 거죠. 파여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실제로 보면은 이게 같은 레벨의 선상에 놓인 건데 이런 세계 레벨 문제는 없는 거구나. 그렇게. 왜냐면 이건 어차피 장애인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러네. 사람들은 자기 필요 없죠. 그게 있어. 이 감각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자 블록은 다 있는데 그게 약간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 말고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색깔이 필요하긴 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되게 음. 티는 노란색 쓰잖아. 음. 그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 음. 근데 근데 독일은 여기는 약간 조금 그런 제약에선 좀 자유로운가 보네. 네, 같은 돌로 마감을 하면서 저는 이 디테일도 되게 놀라웠고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돈이 엄청 깨졌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쪽은 제임스 시몬스 박물관이고 반대쪽은 이제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한 리모델링한 그 새 박물관인데 이렇게 두 개가 맞닿는 부분이 저는 참 좀 매력적이면서 인상 깊었어요. 이 근데 대단하다, 새 이거. 열주랑 이렇게 하네. 네, 새 열주랑 원래 있었던 기존의 열주가 만나면서 어떻게 장면을 만들어낼 것인가. 보면은 이게 이런 거 진짜. 수직 아닌 거지.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거야, 기둥? 아니면 사진 이거 아니요, 이건 화각도 사진의 문제예요. 근데 보면은 항상 이런 거 참 저는 놓치기 쉬운, 제가 도면을 쳐봤지만 저는 이런 천장 디테일 도면이라던가 이런 거는 놓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도면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이대로 나와지는 게 아니라 작업자랑 가갖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하기 전에 이거 해라. 그런데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조금 실무하면서 한 번 더 이 수고를 하는 그 노고에 따라서 노고에 때문에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각각 돌을 쓰면서 이게 약간 뭐 첫 돌이다 뭐 이런 거 새긴 걸 나타난 건데 보면 이 간격들이 맞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의자거든요. 벤치인데 바닥돌과 벽돌과 벤치돌이 다 다르지만 정말 잘 이렇게 색깔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멋있다. 만약에 내가 다른 거보다도 제일 이 건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짜투리탕에 하는 느낌이 강했어. 아까 그 도시계획 처음 모델 보니까 아까 입구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입구지만 사실상 이 건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그냥 나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 그 뮤지엄 섬. 이 오른쪽에 있는 저런 나무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 여기도. 그렇잖아. 어떤 벌판으로. 그런데 뭔가 지금 다리도 여기 있으니까 뭐 하나 지어봅시다 해가지고 그 땅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지금 건물에서 약간 그 5시 방향으로 아래쪽은, 제 아래쪽, 그쪽에다 짓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흰색 건물이 너무 상징적이다 보니까 건물을 만들면은 좀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그 지금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있는 땅에다가 뭐 하나 좀 상징적인 거 지어봅시다 한 거 아닐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고, 내가 이제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디자인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저런 짜투리 땅에 짓는데 이곳을 완전 입구성, 완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거? 이야기했던 눈에 띄지만 그러니까 튀지 않아요. 그치, 그런 거. 그런 거를 했다는 게 이제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거. 저도 왜 이렇게 하얗지? 그러니까 이 사람 물 관리를 어떻게 쓸지가 진짜 궁금해. 그게 이 치퍼필드 건물에 아마 이 사무실 내에서 갖고 있는 엄청난 디테일 기술이라고 난 보는데, 물 안 떨어지게 하려고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 물길 만들려고. 왜냐면 물의 흐름이 없잖아, 지금. 어떤 자리에도 돌에. 사실 그 옆에 있는 다른 오래된 건물들 보면 지금 물자국 좀 있잖아. 이게 사실은 근데 물자국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재 때문에 이게 검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물자국 이거는 아마 전쟁 때문에 이게 폭파된 거를 거의 복구한 거여 갖고 제 2차 세계대전 때 재일 수도 있더라고요.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새돌과 뭐 그런 건데, 네. 그거 저는 생각 못.
그 네네. 일본에서도 보면은 그 막기 건물, 후미히코 막기 건물이 진짜 깨끗해. 음, 근데 막기 건물이 깨끗한 이유는 그 옆에 있는 비슷한 건물은 좀 더럽거든? 근데 깨끗한 게 아, 관리야. 엄청 관리를 해.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 잘 닦고, 비 오면 또 닦고, 막 이러니까 깨끗하거든, 건물이. 그래서 뭐 한 음, 50년, 40년 된 건물인데도 반짝반짝하지. 근데 지금 이 슈퍼필드 건물 보면 돌이 저렇게 하얀데 군더더기가 음, 없잖아. 난 그게 진짜 보면서 신기했어. 이게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됐을까? 2018년에 8년? 그래도 비교적 아직 최근이네. 3, 4년 네, 됐네. 2018년에 요게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에 음, 어, 있었던 박물관. 요렇게 올라오면 그렇구나. 이게 이 자리가 결국에는 이제 요렇게 된 거죠. 음, 내 사진이랑 똑같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네, 사실. 바라긴 바란다. 돌 쓰는 거라는데. 그러니까 그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이 또 하나 음,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제임스 시몬스 갤러리를 보려고 하고 갔다가 더 놀란 건 그 뒤에 있었던 그 새 박물관 리노베이션이에요. 음. 진짜 이거 아시죠? 많이 이 사진. 이 사진 알지. 지금 이것도 제 사진도 공유가 되나요? 사진 어떤 보여. 거? 음. 나는, 요게 이제 유명한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건 이 난간을 쓰는 방법이 좀 저는 놀랍더라고요. 아, 음, 요런 음, 디테일로. 야, 네. 비싼 건축이다, 이거. 네, 엄청, 저희 쓰였던 게 이제 거울, 매지가 다 맞아 그러네. 떨어져 들어가고, 음, 뭐 이런 거. 저 이런 거 되게 음, 유심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이렇게 이런 와, 나무라든지 기가 이게 매지가 막히네. 딱 많이 떨어져 봐요. 이 선과 이 매지와 일체 딱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이건 다른 건데 네, 이런 건데 이런 게 너무 어우, 웬 해골이. 네, 저런 거 다 전시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문을 쓰는 법이라든지 여기는 진짜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엄청난 디테일. 그 나무 이게 뭐지? 그 하이쭝이라고 음, 그 난방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나무로 가려놨어요. 음, 네, 이것도 힘들었는데 하여튼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음. 를 좀 많이 느꼈어요. 건물을 보면서 더 좋아지게 되는 멋있다. 사이 건물을 들어섰는데 되게 웅장한데 묵직하면서 되게 저는 가볍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지금 그런 방금 이 기둥은 진짜 어려운 기둥이다, 그치? 그럼 네, 복도에 한가운데 기둥 꼽은 거잖아. 보면 맞아요. 저렇게 그려오면은 선배한테 혼나지. 사람 다니는 통로에다가 기둥을 저렇게 아, 박아. 맞아요. 이거 이렇게 기둥 이기도 두께 어느 정도야? 한 500 정도야? 500? 네, 500 정도인 것 같아요. 빔도 엄청 얇다. 위에 천정 저것도 다 500, 저 이 두께로 다 간 거잖아. 오, 똑같이 맞아요. 갔네. 그러니까 되게 얇다. 또 여기서는 금속을 또 쓰고 재료들이 되게 다양한데 비싼 재료만 썼네. 그러니까 멋있지. 네. 비싼 재료 쓰면 멋있어, 원래. 네, 그래서 되게 멋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이게 사실 중정 공간에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아래 복도 바닥도 타일이 2개가 들어갔네. 네, 맞아요. 그렇구나. 이 나무도 뭐 엄청 좋은 나무 쓰고, 음, 가구도 다 이런 이거 자기가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이 바닥 타일도 그렇고, 음, 멋있다. 하여튼, 그러네. 여기 온 게 아깝지 않아.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음, 아깝지 않았지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시간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잘 봤네. 뭔가 되게 내가 소개한 건축가랑 상반되는 느낌이다. 약간, 물론 의도된 거지만 의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완전 진짜 철저하게 계산된 그 기하학과 정형화된 그런 모듈들을 사용해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든 게 다 계획된
네. 치밀하게 맞춰진 그런 건축가네.